한덕수가 그랬다죠. 오염수 채취는 국제기구와 일본이 한다. 자체 검사는 불가하다라고 또 한 번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항상 사람들이 이럴 때 질문하잖아요. 근데 왜 가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본이 하는 것이 뭐 의도가 보여요. 이제 이렇게 해서 오염수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견학시켜 주는 거지. 다른 말로 말하면 관광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가 난 뒤부터 지금까지 일본을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국제적인 로비를 했던 놈들이에요. 후쿠시마 사건 내가 전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뒤에 일본 망했다 소리가 나왔어요. 일본의 최소 3분의 1의 영토는 방사능 오염돼 버린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이 관광객이 줄어들었고 일본산 수출이 안 됐던 그 결과물로 나라가 망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베가 끊임없이 IAEA 같은데 심지어 IAEA 사무총장이 일본 놈을 꽂아. 일본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은 좀 더 말하면 조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기준치를 낮추는 거예요. 아니 높이는 거, 아니 낮추는 거지. 거죠. 그래서 방사능 오염수나 방사능 누출에 관련돼서 기준치를 마구 낮추기 시작해서 기준치 아래라고 하는 조삼모사 사기질을 합니다. 일본 수산물이나 일본 제품에서는 방사능이 기준치 아래라고 말하는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방사능 기준치라는 건 인간이 만든 임의적인 돈 벌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임의적인 수치일 뿐이지 방사능은 0.00001이라도 있으면 몸에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이야기 먼저 드리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이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처리수를 채취하겠다고 하면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국제기구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럼 왜 가냐고. 걔네들이 말한 걸 그냥 발표하면 그냥 그거 들으면 되지. 아니 그리고 저는 이 한덕수 총리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더 웃긴 거는 어제 그제 뉴스에 그런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시찰단의 그 실무 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네. 2차까지 회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합니까? 그럼 관광 내용 그리고 뭘 먹을 건지에 대한 내용들이 잘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뭐 어느 호텔에서 묵을까 뭐 그런 게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 보죠. 근데 저는 한덕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맨 처음에 한덕수가 국무총리가 됐을 때 김앤장이 정범기업 대리했을 때 그 김앤장이 머물렀던 그 변호사 역할을 하다가 지금 국무총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지 사장 뭐 이런 그러니까 바지 총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 요즘에 한덕수란 총리가 한덕수였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윤석열이 좀 어려울 때 윤석열이 쉴드를 쳐주기 위해서 또 한 몸 이렇게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또 이런 망언을 또 하네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내가 봤을 땐 그럴 것 같아요. 후쿠시마에서 폭발이 있었어라고 최근에 신보가 났을 가능성. 거기다가 더 열받는 게 후쿠시마 시찰단의 민간 전문가는 포함 안 됩니다. 그건 결정이 난 거예요. 이게 민간 전문가는 포함이 안 돼. 정부에서 꽂은 공무원들만 하는 거야.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관광하고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방사능 오염수가 엄청나더라 반대요. 이게 할 수가 있는 네. 구조가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천안함 사건 때 민주당 몫에 그 이명박 때잖아요. 민주당 몫에 조사위원을 한 명 임명해요. 그게 신상철 님이세요. 근데 그쪽에서 다 정부가 원하는 대로 결론을 짜맞추는데 신상철 님이 나 이렇게 못해 라고 그 조사단을 박차고 나온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구조가 있다고 보고 다음에 원래 처음부터 오염수 채취 불허하는 거 같고 민간 전문가 참여 반대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일본 정부 방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디 한국이 할 수 있습니까?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또 우리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럼 왜 가는데? 그래서 일본의 요구대로 착실하게 들러리 서주고 있습니다. 근데 들러리 서준다는 비판을 받기 싫으니까 쇼를 한 거예요. 일본하고 협상하는 척 쇼를 한 거지만 달라진 건 단 하나도 없다. 왜? 윤석열이 때문에 그렇죠. 윤석열은 일본에 갔을 때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국인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했던 자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윤석열한테는 방사능 오염수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제 방송에서 보여드렸던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윤정님이 한번 쭉 읽는 걸로 바로 지나갈게요. 할 얘기가 많아서. 태평양 18개국 과학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이유. PIF와 공유한 일본의 오염수 샘플은 방사능이 농축돼 있을 탱크 및 슬러지와 잔해를 포함하지 않는 점. 방사능 오염 물질을 제거하도록 설계된 알프스를 통과한 오염수의 70%는 재처리가 필요한 상태이고 이 중 일부의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보다 19,900배 높다는 점. 알프스를 통해 반복 처리하더라도 효과적인 정화가 가능하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는 점. 생태계 먹이사슬에 따라 축적될 수 있는 유기결합 삼중수소 문제. 일본 동해안 해저에 이미 원전 사고 이전보다 최대 10,000배에 달하는 세슘이 있다는 점. 2019년 오염수 탱크에서 구했다는 샘플에서 어째서 반감기가 9시간에 불과한 방사선 물질 테류륨 127이 포함됐는지 등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는 PIF 과학자들이 제기한 과학적 의문을 해결하지 않은 점. 그러니까 엄청난 뭔가가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 18개국이 PIF거든요. PIF의 과학자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이 이 섬나라 18개국을 설득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이런 일에 미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데 지금부터 들려드린 이야기는 더 심각해요. 자, 여러분들 그 옥스퍼드대 교수가 한 말 발언 논란이 있었죠. 읽어봐요. 영어로 해줘봐요. 영어는 불가능합니다. 네. 영어는 안 돼요. 네. 네. 저는 지금 제 앞에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수준의 80% 수준밖에 방사선 수치가 오르지 않습니다. 수백 리터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옥스퍼드대 웨이드 앨리슨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참고로 이분의 연세는 82살입니다. 네, 참 요즘에 노익장 과시하는 분들 많아. 문제는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이에요. 후쿠시마에는 방사능이 없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놈이에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볼게요. 저 웨이드 앨리슨을 초청한 사람이 누구냐면 원자력 연구원 원장 주한규입니다. 주한규가 어서 많이 들었는데 동네 깡패 이름인가 하실 수 있는데, 자, 주한규 다시 기억을. 그러니까 주한규가 저 교수를 불러다가 저 말을 시키게끔 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주한규가 누구냐 기억을 되살려드리겠습니다. 윤석열의 거위 엄마. 네, 그렇지. 윤석열이 딱 보고, 그러니까 주한규 교수를 원자력 연구원장에 선임을 합니다. 저 교수를 부른 게 원자력 연구원장인데 이 연구원장의 주한규는 윤석열이 대선 후보 행보를 하면서 상당히 초반에 만났던 바로 저 인물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던 바로 그 장면이고요. 그러면 주한규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 수상이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데 사실은 마실 수 있는 물이죠.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하다가 지금 원자력 연구원장으로 윤석열의 그 은혜를 받아서 가 있는 자예요. 일본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들도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 텐데요. 일본 수상이 마실 수 있다고 말했으면 다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주한규가 저렇게 혼자서 발언하기 좀 애매하니까 나름대로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 교수를 불러다 놓고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주한규 좀, 2 아바타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웨이드 앨리슨의 발언을 보면은 삼중수소를 섭취하더라도 12일에서 14일 이후에 몸 밖으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교수는 1리터를 한 번에 마실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물을 한 번 먹고 맙니까? 물을 평생 먹거든요. 그렇다면 배출되기 전에 계속 쌓이는 거고, 그리고 이 문제점을 체크해 봤더니 인간의 몸의 70%가 수분이기 때문에 저 오염수가 몸에 들어오면 인간의 수분과 같이 함유되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가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 1리터 먹을 수 있다는 걸로 지금 오염수를 굉장히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한규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반대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거에 엄청난 찬성을 했던 바로 그 자예요. 삼중수소 특별히 더 위험하지 않다. 이런 놈을 윤석열이 이제 반문, 탈원전에 반대하는 정도로 주한규하고 만나가지고 주한규로부터 들은 정보가 바로 이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윤석열 목소리로 해주세요. 일본에서 싫어요. 읽어요.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 됐다.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했던 말인데 이 말을 윤석열은 지금 번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한규가 원자력 연구원장으로 가서 차마 자기도 못할 이야기를 물론 자기가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 테니까 옥스포드대라고 하는 그 명성을 가져와서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를 마셔도 된다라고 설레발을 쳤는데 그 교수를 국민의힘이 국회로 초청을 하는 간담회를 초청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 옥스퍼드대 앨리슨 교수가 그 인터뷰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이 과학자라고 하면 과학적인 데이터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학적인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1리터 마셔도 되는 거 본인이 얘기를 했지만 그냥 자신의 감정과 주장을 했을 뿐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우리 역사학자 중에 다양한 역사 이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식민사관을 가진 그 역사학자들과 이 옥스퍼드대 이 원전 마피아 편을 드는 이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웨이드 앨리슨 이 사람이 나한테 나를 고소할지도 모르겠지만 못 알아들을 테니까 한국말로 하니까. 일본 자금 엄청 받은 놈이에요.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본 자금 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놈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데려온 게 윤석열의 뭐 멘토라 그러는데 윤석열을 가스라이팅한 놈이에요. 그게 주한규라고. 그 주한규가 한 자리 얻었지. 여러분들 그저 4대강 때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화여대 교수 하나가 어떤 실드를 쳤냐면은 강에 물을 가둬 놓아도 오염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배를 띄워서 그 스크류를 돌리면 거기 산소 공급된다고 했던 놈. 박석땡 이 교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살아 있어. 조용해졌죠. 아직까지 걔가 이명박한테 한 자리 얻어가지고 국제기관 무슨 관장을 했잖아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자 방사능이요. 아 진짜 미치겠네. 방사능이 무서운 건 그러니까 방사능하고 핵폭탄하고 똑같은 거야. 원리가 똑같은 거야. 그 핵폭탄을 개발한 과학자가 내 인생 최고로 후회되는 것이 이 핵을 개발한 거다라고 얘기했을 만큼 인간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정말 지긋지긋한 무기. 이게 아무리 평화적으로 쓰여도 사고가 나면 인간의 어떤 멸망에 가까운 재앙이기 때문에 탈원전하자고 했던 건데 자, 방사능의 가장 큰 문제가 갑상선암하고 기형아입니다. 일단은. 그렇죠.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일어난 직후에 그 다음에 일본의 기형아 출생률이에요. 저게 이제 뭐 100명당 얼마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기형아 출생률이 늘어났고요. 어떤 데이터에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기형아 출생률이 몇 배 높다는 게 그냥 과학적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 법정에 갔을 때 증명하는 게 힘들어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원전 주변에 아이들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됩니다. 어른은 암이 속출해요. 근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후쿠시마처럼 사고가 난 곳이 아니라 저기는요. 안전하다고 하는 우리나라 원전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안전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원전 5km 안, 30km 밖, 그 거리가 있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 원전 주변 지역 주민과 경주 시민의 체내 삼중수소 농도 비교 이런 게 있어요. 비교해 보시면 엄청 차이가 나요.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이렇다고. 이때 옛날에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영광 원전, 지금 한비도 원전으로 바뀌었죠. 거기에 뇌 없는 태아가 유산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기형아들 사진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어요. 유튜브 방침에 너무 안 맞을까봐. 그러니까 이게 괴담이라고 하는데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원자력 마피아들은 뭐 어떤 식으로 실드를 치냐면 법정에서 증빙된 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원자력과 기형아나 갑상선암이 증빙된 바 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갈 뿐인데 이상하게 원전 주변 특히 5km 안에 사는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멀쩡했던 사람이 갑상선암에 걸리고 이거 여러분들 특히 이명박 때 나왔던 기사들 한번 보세요. 기형아 출생 다음에 갑상선암에 걸리신 특히 여성분들이 좀 심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 근데 이걸 우리가 증명해야 돼. 지금 급발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정말 열받고 속상한 이유가 뭐냐면 이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서 어떤 그 증상이 확실히 바로 이게 확인이 되면은 우리가 바로 거부할 수 있는데 이거는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저 나쁜 것들이 계속 당장 지금 정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자기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국민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거죠. 예. 자, AKA 미래의 총님, 조작질 좀 작작들 해라.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윤석열한테 하는 말이에요? 주어를 꼭 윤석열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주어를 말씀 안 해주시면 삭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작이라고 하는 거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거잖아요. 저거는 명백해요. 유수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건 조중동만 보도하지 않는 겁니다. 방사능이 그렇게 위험해. 삼중수소 그러면 뭐 대단한 무슨 공기일 것 같죠. 삼중수소도 물이에요. 우리가 H2O 그러면은 수소 2개랑 산소 하나인 거잖아요. 삼중수소는 3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를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피해가 좀 덜한데 태아일 때 가장 위험한 거지. 근데 엄마가 또는 아빠가 방사능에 노출이 많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태아일 때부터 기형아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체내에 축적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이 방출되고 배출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이 물질들이 위험한 것이고 이후에 다른 것과 결합을 했을 때 내부에서 어떻게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는 것이 또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형아 출산이 있었고 그랬다라는 얘기를 사실 이게 데이터로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많았다라고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고 치더라도 작은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면 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덮어요. 저 고리원전 근처에 살던 균도 아빠라고 하는 분의 소송도 여러분 지켜볼 만한 건데 법원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이러는 거는 그쪽에서 데이터가 안 나오는 측면이 있지만 최소한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원전 주변에 사는 그 원전이라고 하는 게 안전하다는 원전이잖아요. 거기 5km 안에 사는 사람들 아까 나왔죠. 그 원전 반경 5km 이내의 거주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30km 밖보다 2.5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과학적 근거인데 그쪽에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안 주면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아까 그분이 우리를 조작이라고 얘기한 거라면 여러분들은 인생 잘못 사시고 계시는 겁니다. 안전하다는 게 잘못된 주장은 아니잖아요. 문제는 윤석열이 하는 말을 어떤 말이든 믿으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방사능 오염됐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오명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윤석열은 여기에 실드를 쳐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지금 80년대부터 원전 주변에서 문해와 대두와 등의 기형아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떨 것 같아요? 수산물이 만약에 한두 번 먹어서 죽지는 않겠지. 꾸준히 노출된다고 생각해봐요. 그걸 어떻게 먹어요? 제가 아까 그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 명예교수 연세를 내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뭐 저는 뭐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 뭐 나 그렇게 마셔서 뭐 죽어도 상관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명예교수 같은 경우는 80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살 날이 그동안 산 날보다는 적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지금 기형아 출생처럼 앞으로 출산 가능성 있는 여성분들 그리고 지금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지금 만약에 오염수가 방류돼서 몸에 축적이 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거야. 주한규나 옥스퍼드 교수 말은 믿는데 석윤열 교수 말은 안 믿어. 같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예요, 저분. 한마디만 더 해드릴까요? 이분이 이번에 그랬잖아, 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거 수돗물로 썰어 안전하면. 도쿄 수도관에 수도관에 연결하자. 근데요,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 저분이나 주한규나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인데 석윤열 교수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탈원전 반대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탈원전 찬성하고 아니라 이분들은 탈원전하는 건 반대한 사람이지만 오염수 방류는 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 말들은 안 믿죠. 그리고 윤석열의 말은 주구장창 믿는 거지. 왜 서울대 이 교수는 그렇게 안전하면 도쿄 수도관에 연결하자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라보는 관점이 유동규랑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유동규는 거짓말에서 얻는 이득이 커요. 주한규나 일본이나 옥스퍼드 교수는 얻는 이득이 큽니다.
저분은 얻는 이득이 없어요. 학자적 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누구 말을 믿어요? 그죠? 근데 아니, 저는 일본의 이 이중적인 행태만 봐도 사실 누굴 믿어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안전해서 1리터도 벌컥벌컥 마셔도 되는 물을 왜 굳이 방류를 해서 이 전 세계를 다 위험에 빠뜨리겠다고 선언을 하겠어요? 본인들이 떠안아도 위험한 거기 때문에 보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은 진짜 농담하는 게 정신병자라고 느껴지는 게 자기 건강, 내 새끼들 건강, 내 대대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윤석열이 하는 말은 믿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정신병자들이 다른 방송에 와가지고 조작질한다는 소리를 해버리면 우리는 빡치는 거죠. 아니 핵공격, 핵이라는 게 뭐야? 니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북한의 핵폭탄보다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 왜? 북한의 핵폭탄은 사실상 발사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거 계속 꾸준히 먹게 되면 소금 못 먹어, 수산물 못 먹어. 인류 자체가 재앙이라고. 한 번 먹고 죽지는 않지만 오늘 무슨 병신 같은 정신병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대한민국 사회에. 안전하자고 하는 게 무리한 주장입니까? 그러면 왜 핵을 무서워하지? 저런 방사능 오염수는 안 무서운데 북한의 핵은 그렇게 무서워? 난 진짜 저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답답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광우병 괴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광우병 사례라는 게 있었고요. 한국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이 먹은 서로를 수입하게 된 조건이 이명박이 미국 대통령 만나는 거였다고. 근데 광우병은 초식동물한테 고기를 먹여서 키웠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영국에서 광우병 걸린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얘들 그러잖아. 괴담 이야기하면서. 대한민국에 광우병 걸린 사람 있냐고. 야 비용신 같은 새끼야. 그래서 소연령을 낮췄다고 국민들이 촛불 들어가지고. 그래서 광우병의 위험성이 있는 소고기는 수입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괴담이라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신병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진짜. 대통령이나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신경 쓰고 또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게 오염수를 그럼 농업이나 공업용으로 쓰라고 얘기하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일본에게 식수로 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야 될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지금 일본 편에 들어가지고 마셔도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기네들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옥스퍼드 교수까지 데려다가 국민들을 지금 가스라이팅 시키고 있는 그게 거죠. 국민의 힘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얘네들은 대한민국 정치에 싹 쓸어버려야 돼요.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해가지고 일본의 묘연제부 싹 주고 있는 한덕수가 인증했잖아. 대한민국이 시료 채취 같은 거 안 한다. 그냥 보고만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전하다고. 이거 반대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게 윤석열의 엄청난 탄핵 사안 중 하나라고 봐요. 최소한 마음들은 이거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다음. 그게 그렇게 안전하면 일본 사람들도 방류 반대합니까? 어제 도쿄에서 오염수 반대 한일 시민 연대 집회가 있었어요. 나는 악플 달리면 되게 빡치는 게 좀 모르면 좀 가만히나 있어. 세뇌돼가지고 무슨 좀비처럼. 일본 사람들이 바보여서 이러냐고요. 집회 참가자 말. 이대로 30년 동안 방사능 물질을 바다에 흘려보낼 생각입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도쿄 전력 여러분 다시 생각하십시오. 일본 사람들은 이게 안전한 게 아니라 정권이나 권력이라고 하는 놈들이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민을 가스라이팅하고 거짓 정보 주고 그러면서 자기를 지지하게 만드는 거. 대한민국 극우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 일본 사람도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금 서영교 최고위원회의 때 발언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이 탱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저장할 수 있는데 드는 비용이 2조 4천억 정도래요. 근데 실제로 이 방류를 하면 비용이 한 300억, 400억 정도 든답니다. 근데 이 돈 액수 때문에 이러겠습니까? 그냥 유형의 탱크를 두고 보관하는 것도 그들에게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정하니 무서우니 그냥 방류를 해서 안전하겠다라는 그 이기심이거든요. 그게 알프스를 거쳐서 나오면 소금기까지 빠져요.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증류수 개념에 가까워. 도쿄 수도관으로 연결해. 그러니까 문제는 일본은 그럴 수 있다고 쳐. 지들 나라 문제니까. 이거를 실드 치고 실제로 일본과 공범되어 버리고 있는 일본에 대한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대변인이 되어주고 있냐고, 일본 대변인이. 우리 정부 책임자들이. 참.
그러니까 왜 그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 떨어진 거 있잖아요. 그 떨어진 것보다 후쿠시마에서 폭발한 게 수백 배는 더 큰 폭발입니다. 그 폭발로 돌아가신 분만 제가 알고 있기에 제가 어떻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을지 모르지만 2만 명. 거기가 사람 많이 사는 도시가 아니에요. 바닷가잖아요. 원전이 있으니까 많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 되게 웃긴 게 그 초반에 나왔을 때는 무슨 개그맨인가 뭔가 후쿠시마 오염수 괜찮다고 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희석되고 해도 얘네들이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하는 게 30년. 계속해서 방류를 하면 그 바다는 그냥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 그냥 증류수다라고 하면 버리라고 하지. 근데 아까 18개국 PIF 국가의 과학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읽어드렸잖아요. 이 방송은 정말 레전드 짤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심각성을 모르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한규가 가스라이팅한 윤석열이 지금 사실상 옥스퍼드 교수까지 가져와서 일본을 실드치고 있는 거기에 기준치의 문제가 아니라 0.00001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구조를 모르니까 어디서 들은 이야기는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나 뭐 엄청나게 보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한테 욕을 하는 꺼져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일본이 이 방사능 오염수를 보관하는 비용보다 방류해버리는 비용이 더 덜 들기 때문에 방류한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일본 정부의 가장 스트레스가 뭐냐면 이 후쿠시마 그 2011년도에 그 지진 그 문제로 인해서 이 방사능의 문제를 털고 싶어 하는 그 엄청난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계속 그 기회를 노렸는데 대한민국의 모질이 호구가 딱 있으니까 이번이 기회다. 이번에 무조건 처리하자 그래서 방류하면서 그냥 이 문제를 끝내버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이 이야기 결론. 주한규를 원자력 연구원장에 임명했어. 그 주한규가 부른 게 옥스퍼드 교수예요. 주한규는 윤석열에게 멘토 정도가 아니라 정말 스승은 나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새끼. 이 관계에서 그러면 뭐예요? 사실은 그 윤석열 뜻입니다. 그렇죠. 1리터 마셔도 안 죽는다 이 이야기가 윤석열 뜻이라고. 이 관계 속에 지금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방사능이 아까 말한 그런 모질이들은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셔보라면 못 마실 거 아닙니까? 방사능 오염수를 정치적으로 만드는 건 너희들이지 우리가 아닌 거죠. 우리는 생명권, 생존권을 갖고 싸우는 겁니다. 어쩌면 그 아까 그런 글 올렸던 이치 그 모질이느냐 아마 그 알프스에 걸러지는 물은 에비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